우리 삼성중공업 주주분들은 조만간 큰 양봉이 한번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양봉이 뜨기 전에 미리 이 영상을 보시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정말 오랜 방송을 해왔고, 또 삼성중공업을 만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2024년도부터 우리 구독자님들 꼭 이 주식은 챙겨가세요, 엄청난 빅사이클이 예상됩니다 라고 만원도 안 하던 시절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랬던 주식이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 35,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여전히 빅사이클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원도 안 하던 주식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고, 저는 다음번 파동도 보이거든요. 그 다음번 파동의 첫 양봉이 조만간 뜰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결코 허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영상 보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한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다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 다같이 돈 한번 벌어보자라는 의미 담아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위해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누르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FLNG라든지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재료들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어제는 공매도에 대한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억하시죠? 자, 근데 하락하는 파동이 하나 있었어요. 하락하는 파동이 있었고, 그렇게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지속적으로 21선은 저항이 되어 왔거든요. 윗꼬리를 달기도 하고 강한 양봉이 나와도 결국은 밀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삼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21선 중심으로 해서 수렴에 들어가고 있어요. 수렴. 일단 딱 봐도 21선은 늘 저항이었죠. 늘 저항이었던 20일 이평선이 삼성중공업에 지금 딱 달라붙게 만드는, 맞아요, 안착 캔들로 이어지고 있다. 저항이었기 때문에 늘 음봉이 뜨고 윗꼬리가 달리고 양봉으로 들어가도 결국 윗꼬리 맞고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안착을 해버렸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작아졌죠. 주가가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크게 어느 한쪽이 매수와 매도를 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반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격 안에서 촘촘하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하락하고 있던 삼성중공업의 추세도 조용히 벗어나 있죠. 떨어지고 있던 주가가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에 21선 안착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 누가 담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봤더니 JP모간이에요. 5월 29일부터 8월달까지, 5월달부터 8월달까지 JP모간이 360만 주, 한투가 320만 주, 신투가 260만 주, 골드만이 160만 주 담고 있어요. 근데 5월달은 또 언제인지 아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께서 체크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동안에 5월달부터 8월달까지 누가 담았다? 외국계 증권사와 주요 증권사가 담고 있었다. 근데 5월과 8월은 어떤 달이었느냐? 참 희한하죠? 정말 희한합니다. 자, 코스피를 좀 볼게요. 어떤 달이냐면은 5월달은, 맞아요, 코스피가 난리가 났던 달이에요. 코스피가 2월달에 만들었던 6,400포인트의 고점을 저항을 맞고 빠지더니 돌파를 해버리기 시작하거든요. 4월부터 돌파를 하고 5월부터는 랠리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6월도 마찬가지고, 그죠? 7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흘러왔는데, 한마디로 코스피가 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모두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주목하고 있을 때, 삼성중공업은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 맞아, 추세가 무너지면서 떨어지는 와중에 이때부터 외국계 증권사들은 모아오고 있었다. 좋았던 상승 추세가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에게. 이렇게 좋았던 삼성중공업의 상승 추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업이 별로라서 밀렸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이 별로고 재료가 별로고 종목이 올라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았던 상승 추세가 무너지는 코스피의 수급 쏠림이 가장 컸고, 그런 수급 쏠림 현상 속에서도 삼성중공업의 기업 가치를 바라보고 있던 외국계 증권사들은, 실력 있는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 안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하방의 압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코스피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의 자금이 굉장히 안정성 있게 마련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돌면서 증시가 안정화에 들어가니까 하방 압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벗어나 21선에 안착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를 상환하고 이 주식을 지금 다시 움직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모건 스탠리가 다시 움직인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게,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매도 대량 보유자입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올해 내내 계속 매도 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이 모건 스탠리 2022년도 12월 31일로 가고 마찬가지로 2022년 1월로 가면은 어떤 기적이 펼쳐지느냐? 모건 스탠리가 22년도 내내 삼성중공업을 66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자,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2022년도 780만 주 매수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2023년도로 볼게요. 날짜 보이시죠?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2023년도에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중공업을 1000만 주 매수했어요. 합치니까 2022년도하고 23년 합치니까 1700만 주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2024년도로 가볼게요. 또다시 740만 주에 가까운 순매수를 합니다. 2025년도 어떨까요? 또다시 730만 주를 매수합니다. 한마디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자라는 거예요. 모건 스탠리만 보더라도 이미 하방에서 언제부터 모았어요? 이 주식을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4년째 매집을 해오고 있었어요. 4년째.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여기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팔고 나갔나요? 모든 물량을 파는 것이 아니라 비중 조절이 나섰죠. 자, 2026년도 520만 주 팔았어요. 이제 계산이 좀 되시나요? 모건 스탠리가 4년 동안 모아왔던 물량은 이미 2천만 주, 3천만 주가량 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가 그 중에 일부의 물량만 매도를 치고 있고, 매도를 치면서 공매까지 들어가면서 공매도로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매 상환이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손절을 쳤더라도 공매도를 통해서 차익을 또 챙길 수가 있잖아요. 상계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물량을 지금 손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가를 운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안 오른다고 이게 뭔가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뭉쳐야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매도 금지를 함께 외쳐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물량을 저렴하게 매도를 하면 세력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어디 건방지게 이 좋은 주식을 마음대로 공매도를 치고 이렇게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떨어질 때 지들은 또 모아가면서 4년째 모아왔던 물량 중에 일부를 매도를 치면서 공매도 치면서 이제 공매를 상환까지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여드리겠네요. 어제 모건 스탠리가 65만 주 매수했죠. 오늘은 크게 매도 안 합니다. 본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있어요. 그럼 4년치 모았던 물량 지금 다시 비싸게 올려서 팔아야 될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4년 동안 모아왔던 물량을 여기서 애초에 팔 거였으면은 이때 싹 다 팔고 나가지 왜 일부만 팔았냐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급 상황에 따라서 잠깐 일부 후퇴했을 뿐이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미국을 둘러싼 이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국 지금 굉장히 분주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9월 달에는 미중 회담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맞나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떡상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아직 안 올랐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제가 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설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지? 이러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아직도 수없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오늘도 누군가 손절을 하고 매수할 기회를 놓쳐가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회 잡으세요. 기회가 왔을 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맞는지 아닌지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명확한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누가 담고 있는지, 누가 공매를 치는지, 어떻게 주가 운전하는지 다 보여드렸는데도 뭐 어떻게는 되겠지 뭐 이런다면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7371 7454기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기세요. 지금 무료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거, 지금 이 애들이 왜 이렇게까지 물량 모으고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4년이나 모아놓고 4년 모으고 모았던 물량을 정말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안 팔았을까? 그게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가 앞으로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10만원대까지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미국. 자, 미국이 어디에 있죠? 미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로도 진출할 수 있고 유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중동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미칠 듯한 지정학적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북태평양으로 나아가면 원유와 천연가스를 마음껏 수출할 수 있고, 북대서양으로 나가면 마찬가지로 마음껏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에게 원유와 천연가스를 팔 수가 있어요. 지금 한창 이야기가 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이 구간이죠.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호르무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불안해서 이거 쓸 수 있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수혜를 입고 있는 거거든요. 9월달 미중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때려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끊었죠. 이란 때려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는 원유 끊었죠. 전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고객사들이 나 누구 거 사야 돼 이러고 있는데, 불안해서 지금 뭐 안정적으로 에너지 받을 수 있겠냐 이러는 상황에서 미국이 짠하고 등장해요. 우리가 줄게. 우리 전 세계 최대 원유, 전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 국가야. 실제로 지금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 최대 수출 기업이 2분기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권에서의 천연가스 매출이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사상 최대. 그리고 유럽 지역, 여기가 유럽이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걸 미국의 의존도가 다 잡아먹었어요. 러우 전쟁 이후로 50% 이상이었던 러시아의 천연가스 의존도가요, 러우 전쟁 이후로 뚝 떨어지면서 미국산 천연가스로 가득 찼어요. 그럼 미국은 지금 아시아, 자, 미국 여기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유럽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운반선의 발주가 미친 듯이 들어오는 것이고, 미국은 그래서 지금 배를 만들어야 된다. 미국산 배. 미국에서 출발하는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어떤 부담금을 주지 않죠. 하지만 중국에서 만든 배는 미국산 경로를 사용할 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판을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 분란 났고, 베네수엘라 때려놨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고,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데, 미국산 에너지를 쓰려면 미국에서 에너지가 출발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섹션 301이라고 하는 법안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소름 돋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난 이거 이야기할 때가 너무 좋더라. 야, 미국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자,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이 국가 보조금과 이 시장적 정책으로 조선과 해운 물류 산업을 지배하려 한다고 조사했다. 그래서 2025년 1월 USTR은 중국의 이러한 행위가 미국의 상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은 5척도 건조하지 못하는 반면에 중국은 1,700척 이상의 수주잔고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다. 미국이 그래서 발표한 게 뭐예요? 중국에서 배를 만들면 이런 부담금을 부여하겠다. 중국 배를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배를 건조할수록 미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에너지 공급망의 노선에서 비용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 배를 쓸 거야? 알았어. 중국한테 배를 써. 대신 중국 배를 써서 우리의 노선을 사용하면 너네는 앞으로 돈을 내야 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뒤집으면 뭐예요? 이란이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하려면 통항료를 내라. 통항료 내라 그러잖아요. 미국이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이런 무서운 패권을 가진 국가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너지 패권 잡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배를 만들지 않아도 중국에서 배를 만들어도 미국한테 로열티 같은 개념으로 돈이 들어와요. 미국 배를 만들면 더 지원을 해줘요. 미국은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앞으로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무시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반 선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고 FLNG가 중요한 것이다. FLNG가.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맞아요. 바다입니다. 주변이 다. 그래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과거도 있지만 이 배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주요 국가들마다 이 항구들을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해군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 주로 담당하게 되겠지만 미국한테 또 중요한 거 장거리 노선들이 많단 말이죠. 급유함이라든지 보급함이라든지 상선형 성격을 띠는 미국의 군함은 삼성중공업이 맡아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앞으로 에너지 패권에서 미국 수혜받고 미국의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한 수혜를 받을 이 삼성중공업, 이거 우리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거 합리적인 게 맞습니까? 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 순식간이란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패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구간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FLNG까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캐나다도 FLNG 설치하죠. 멕시코만의 LNG 또 FLNG 설치하죠. 맞나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FLNG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시아로도 천연가스 공급 가능해지고 유럽으로도 천연가스 공급 원활해지고 그러면 전 세계 에너지를 미국이 통제하게 됩니다.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겁니다. 중국도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유일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러시아. 근데 러시아 지금 자기들의 원유와 천연가스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유럽으로도 마음대로 못 팔고 미국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또 답답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죠? 왼쪽으로는 유럽이 막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미국이 막고 있고 그나마 이란 통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들 지금 이란 분쟁 나고 난리 났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중국한테밖에 팔 수가 없어요. 원유나 천연가스를. 중국도 그걸 알아요. 그럼 러시아한테 제대로 된 가격의 원유랑 천연가스를 사겠다고 하겠어요? 따고 이럴 때 형제 아니냐? 저렴하게는 줘라. 러시아? 어차피 중국 말고 팔 데가 없어요. 러시아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9월달에 미국과 방중회담 일정이 있잖아요. 그럼 미국과 중국이 또 무슨 딜에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할래? 계속 갈래 말래? 만약 중국이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중국에 있는 시설들, 제조 시설들 미국산 원유와 천연가스에 맞는 제조 시설로 싹 다 바꿔야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원유인가 천연가스에 따라서 시설을 돌리는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으로 미국산 에너지에 중국은 종속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요, 야 이거는 일단 100년간 역사가 바뀔 일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힘을 쓰는 거예요. FLNG, 운반선, 에너지 패권,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끝내지 않는 이유가 있다. 사우디가 미국아 잠깐 멈춰봐, 이란 좀 그만 때려봐, 이러는 이유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본인들 위험하거든요. 원유 수출에 제동이 걸리거든요. 이러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 삼성중공업 지금 떨어지는 거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기회다. 어마어마한 기회다. 떨어졌다고 앞으로도 못 올라갈 거라 단정하고 앞으로 올라가는 것도 구경만 해버리면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미중회담 얼마 안 남았어요. 주도주 교체 나오는 거 순식간이라고 보고요. 우리 이번에 제대로 한번 잡아봅시다. 기회 잡아야 돼요. 어디서 매수하고 매도할지 다 알려드릴게요. 덩어리 물량 들어옵니다. 세력들의 덩어리 물량 들어와요.
구저 400주 긁었어. 장중에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주가만 안 오르고 있을 뿐이야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돈벼락 잊지 마시고요. 우리 영상 보고 계시다면 7371 7454 여기로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기면 주가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무료입니다. VIP 가입을 하지 않아도 도와드리는 무료 대응이고요. 삼성중공업이라고 남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 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벨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